3년쯤 되거든요. 2, 3년 정도 밑에서 문제를 풀고 문제 다 풀려지면 올라가는 형태인데 V자이라는 문제를 안 풀고 그냥 힘으로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L자형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데 일본이 90년대 무너지면서 L자형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저거는 뭐냐면 10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져서 한번 내려가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이라는 표현을 작년에 일본 갔더니 잃어버린 20년 막 그렇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W자라고 부르진 않고 이거는요. 요게 DB잖아요. 그래서 DB 두 번 있다고 해서 더블 DB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 루비니 교수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블 DB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전부 다 잘 될 거라고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걸 맞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한국은 이렇게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갔던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는 다 보셨나요? 엄마 찾아 산말리는 그 식모로 떠나는 그 엄마를 찾아서 스페인의 소년이 대서양 건너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찾아가는 얘기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엄마 돈 벌러 가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필리핀에 있는 엄마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가겠죠. 그 일본에서 필리핀을 식모를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한국에 가 서울에 와서 식당 가지 돈 벌겠다고 해서 중국 가서 식당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인보다 아르헨티나 그렇게 잘 살았거든요. 식모로 간 거 진짜로. 근데 그 45년도 50년 사이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절대 강국이고 그 중남미 국가 폐주였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 일관된 분석도 잘 안 돼요. 거기는 민간 독재도 하고 군사 독재도 하고 미국 압제도 하고 다 해요. 다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군인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군인이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전투가 쫓아내니까 나 좋아졌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군인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민간 독재가 들어와서 올해 막 동크라이 범이 아르헨티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름다워도 이거야 되게 저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4, 5년 전만 해도 한국의 40대 직장인 중에서 자기 재산 정리하고 아르헨티나를 이민 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아르헨티나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몇 명 있죠. 한국인이 제일 선호하는 그 이민지가 호주와 뉴질랜드예요. 기회만 닿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었는데 미국 가봐야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위치 아르헨티나가 한때 있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를 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이 저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독재라는 게요. 독재 아름다운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키가 좀 작아서도 잘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파시즘이라는 그 단어를 만든 바로 그 파시스트 적당히 무솔리니거든요. 근데 무솔리니가 당시에 그러니까 얘기한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써온 거 보면은 다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 말에 다 맞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태어났던 어린이 중에서 이탈리아 전체에서 그런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글을 써서 1등한 소년이 있어요. 어린이가. 그 어린이가 우메르토 에코예요. 에코가 그래서 그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묻지 맙시다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요. 자기는 영악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상을 줄 줄 알겠어. 그렇게 썼더니 과연 어른들은 상을 주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영악한 어린이였어. 근데 무솔리니가 죽던 날 엄마가 신문을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갔더니 거기 뭐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고 자유라는 말도 있고 자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어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무솔리니거든요. 아마 우리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정치인이나 외국 정치인 쭉 보니까요. 못생긴 정치인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못생긴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죠. 근데 목소리에 새소리 나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거는 많은 경우 연설을 통해 사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새소리 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라디오로만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목소리 새소리 나는 정치 둘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하고요. 그 사람 뒤에 시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이
목소리 쇳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이상한 시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남자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저는 조우성 선생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대생들한테 들으니까 느끼하대요. 그럼 현빈이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현빈은 막 욕하고 그래도 멋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누가 제일 좋나요? 저는 손석희 교수가 좋은 것 같거든요. 손석희 교수가 얘기하면은 좀 틀린 말이나 더 심하게 말해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요 생긴 건 현빈이고 목소리는 손석희였다. 그러면 저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말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맞는 얘기도 틀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나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짓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재산을 환원한다고 했던 사람이 전부 다 그 아들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정신이 재산을 환원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름다운 삶을 정치에 했었으면 우리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짧게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세계 경제가 30년 단위로 바뀐다고 얘기하거든요. 서양은 45년부터 75년도까지 그렇게 잡아요. 한국은 조금 뒤까지 오는데 이때는 케인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가 복지를 했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대량생산, 대량수급, 포대지점 뭐 이름이 되게 많은데 하여간 온 세계가 공장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80년부터 여기까지는 또 30년을 잡으면은 이때는 처음에는 뭐 대처의 시대, 레이건의 시대라고 그러다 나중에 뭐 이름이 많죠. 이걸 관통하는 거는 하이에크의 시대라는 말이고요. 케인즈 시대에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국가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고 이 시대에는 시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있긴 하지만요. 막상 보면 시장 안에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주인이 됐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한국의 대기업도 다 기업을 바뀌어요. 삼성전자 다 그렇게 되고요. 당연히 이럴 때는 케인즈 시대는 영웅이 정치인이 되는 거죠. 국가를 정치인이 움직이니까 전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이 케네디 아니에요. 케네디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매력적인 분위기가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당할 길이 없잖아요. 이 시대가 되니까 빌 게이츠나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돈을 굴리고 그런 CEO들이 영웅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락펠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을지언정 정치적 지도가 될 수 없었죠. 이거 뻥 돈을 버는데 이 시대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별볼일 없어지고 CEO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CEO 출신 대통령이 된 거죠. 제가 2년 전에 5살짜리 유치원생들 데리고서 선택형 프로그램을 해봤거든요. 되게 귀여운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벌써 뭐 되고 싶냐 했더니요. CEO요. 유치원생이 나 CEO 뭔지 아냐 했더니 CEO요. 엄마 아버지가 CEO 되려면 엄청 그랬을 거예요. 한국은 근데 재수없게 이 시기를 군발이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국은 유일하게 정치인이 아닌 군인 영웅의 시기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전독강, 뭐 박정희, 하다못해 JP, 그러니까 기존국에서 다 군인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이 영웅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전 때 저 보면 저한테 뭐 육사관하고 이렇게 막 맨날 그랬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재수없게 군인의 시대에 연 거예요. 그래서 군발이 시대와 다국적 기업 시대 중간에 한국은 전환기로 변호사의 시대가 한번 열려요. 80년대 중후반이라고 보통 이제 분석하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은 국가와도 관련돼 있죠.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회사와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 중간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게 변호사라서 대체적으로 한 이 중간에 보면 육사 같은 권능을 서울대 법대가 가져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가 붙었던 그 대선은 변호사들의 그러니까 법조인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CEO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런 한 단계가 열리고요.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는 이를테면 시민이 더 앞으로 나오고 연대 같은 저희가 할 때마다 잘 듣는 그런데 솔리다리티 이유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연대 경제를 하자 그러면은 맨날 앞에 있던 고대 선배들이 고대 경제도 좀 하자 그러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런 특징의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일로 가기 전에 망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생각했던 틀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성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성장이 되면서 전체 소득 중에서 식료품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이런 돈은 비중이 줄고, 근데 문화에 이렇게 영화 보거나 그런 데 쓰는 돈은 늘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인류가 언젠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힐 건데, 그때 아담 스미스 그때를 그린 스테이트라고 해서 우울한 상태라고 봤고, 막스는 혁명이 올 거라고 봤는데, 존 스튜어트는 그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인류가 최고의 풍요에 간 거니까 이미 그때는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행복은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얘기를 했죠.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보니까 2003년도까지 한국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학번 있을 때까지가 전체적으로 이거 엔겔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등돼서 식력 비율이 주는데 2003, 4년 사이 역전돼요. 그래서 2003, 4년 뒤로는 오히려 이게 올라가고 문화는 줄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소비는 전 부분이 다 줄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전 나라는. 그러니까 OECD 있는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는 이런 패턴이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논쟁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명박 때문에 이명박 때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기분은 그럴 수 있는데 수치로 보니까 2003, 4년 사이에 한국이 망한 거예요. 저 중에서 제일 망한 게 뭐냐면은 음반 및 CD, DVD 구입비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때 한 1,000얼마 있다가 작년도 데이터 보니까 2010년에 한국이 평균 가구가 한 달에 CD를 사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 300원이에요. 300원이면 1년 모으면 4,000원 되겠죠. 그리고 그 3년을 모으면 CD 한 장 값이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마다 CD를 3년에 한 장 사는 거예요. 자, 올해 CD 사신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집 안 망할 거예요. CD 사는 집이 안 망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산업의 구조가 앨범으로만 보면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스위스랑 한국이랑 CD 가격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라고 해서 소득이 더 CD가 비싼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규모로 치면 한 600억 좀 되는데요. 한국의 음악, 그러니까 CD 매출 규모하고 우리는 4,400만이고 500만 그렇잖아요. 스위스 800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음악으로 먹고 살고 싶으신 분 있어요? 원래는 많은 게 다 정상인데 없죠.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나이 때 가수가 되거나 그러고 싶다는 게 정상적인 사회거든요. 근데 없는 건 이미 여러분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음악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 사람들은 없냐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수에서 TV에서 나오라고 다 결과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는 가수는 부르기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TV에 잘 안 나가고 앨범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가는데도 보통 TV는 이렇게 돼 있어요. TV는 자기 또래가 가면 그 또래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 광고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돈이 없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0대 가수는 나가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나가는 거 아니까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슬픈 얘기죠. 그 광고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광고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망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제가 진짜 이 사회 망한다고 딱 느꼈거든요.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광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고가 무슨 광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광고로 할아버지들이 연초에 세배한테 덕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